15,000년 전 즈음 사피엔스는 중동 레반트 지역에 정착하여 초보 수준의 원시 농업을 시작합니다. 이들을 나투프인이라 하며 일찍부터 빵과 맥주를 제조했습니다. 한편 나투프인과는 독립적으로 아나톨리아 지역 로컬 수렵채 지비는 재배 농업 기술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럴 만큼 그 지역 사피엔스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아나톨리아인들은 연례 행사로 특정 장소에 모여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바로 괭베클리 테페입니다. 종교적 행사를 치렀으며 그 과정에서 각 부족 대표들은 예술성을 뽐냈고 조상의 신화를 나누었고 또 농사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사실 괭베클리 테페는 술과 문화가 있는 축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26,000년에서 1900년 전 사이에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끝난 후 15,000전부터 2000년 동안의 따뜻한 시기가 반짝 있었습니다. 이때 식생이 풍부했던 중동 레반트 지역에서 사피엔스는 수렵 생활을 버리고 정착 생활을 시도합니다. 이들을 나투피안이라 부르며 구석기 후기 15,000년 전에서 12,000년 전까지 3,000년 동안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나투피안은 농업의 시조로 그들의 초보 수준에서의 농사 흔적이 물이 풍부했던 지역에서 다수 발굴됩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근처 14,500년 전에 에이난 유적지에서는 야생 곡물을 저장하거나 으깨는 도구들이 발견되었으며 주변에는 사냥해서 잡아먹은 가젤뼈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50여 명 정도가 무리지어 살았으며 개와 함께 매장된 유골도 보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14,400년 전 요르단 슈베이카 유적지에서 빵을 제조했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생활터 중앙에 화로가 보이는데 그 안에 남겨진 검게 그을린 식물 유기체를 분석하여 알아냈습니다. 이들 나투프인은 야생 곡식 분말을 식물 줄기와 뿌리 용출물과 함께 섞어 반죽을 만들고 불판에 구워 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밀떡 종류였습니다. 밀이나 보리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투프인의 창의성 놀랍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맥주도 만들어 마셨습니다. 2018년 이스라엘 지중해 해변 라케펫 동굴에서 맥주 제조에 사용했던 절구통과 발효 설비가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장비에 남겨진 찌꺼기로부터 13,000년 전에 나투프인은 능동적으로 맥주를 발효해서 마셨다고 추정합니다. 사실 구석기인들은 한참 전부터 자연 상태에서 발효된 맥주나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제조했다는 증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의식에서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목적으로 그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동안 인류는 농업을 먼저 발견했고 그에 따른 식량 생산 증가가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작농을 통한 인구 증가가 먼저 있었고 본격 농업은 나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빵과 맥주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본격 재배 농업이 시작된 것이죠. 2013년 시몬 프레이저 대학 헤이든 박사는 나투프인은 보다 많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곡식 알갱이 생산 수율이 좋은 작물을 선별하여 재배하면서 농업이 본격 궤도에 들어섰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재미있는 가설에 근거하여 뉴욕타임즈는 맥주 제조가 농업혁명과 함께 인류 초기 문명을 이끌었다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알코올은 개인 간의 소통과 협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유대감과 질서 형성, 나아가 도시 문명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견해입니다. 정착생활 후 시절은 잠시, 다시 지구는 12,800년 전부터 1300년간의 짧은 빙하기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를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부릅니다. 많은 나투프인은 기후변화에 수동적으로 견디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양질의 야생 곡물 씨앗을 선별해 초보 수준의 재배 농업을 시도했고 일부는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유목과 농업을 병행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는 11,500년 전부터 떠돌이 수렵인들은 다시 정착 생활에 들어섭니다. 고고학 증거들은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남동부, 이란 서부를 아우르는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재배 농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고대인들은 진흙을 빚어 곡식 보관용 토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잉여 농산물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선토기 신석기 시대라 하며 8,500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비옥한 초승달 지역 고대인의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농업은
인구 이동에 의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로컬 수렵인의 기술 터득에 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과학자들은 15,000년 전의 아나톨리아 고대인 유전체 포함 다양한 지역 시대별 신석기 농경인의 유전체를 분석하였습니다. 여기 지도를 이용해 중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15,000년 전에 아나톨리아 수렵체 지비는 빙하 시절을 지내면서 선토기 농경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투프인과는 20% 정도 피를 섞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란 지역 농경인과 10% 정도 피를 섞어 본격 토기 제조 신석기 농경인이 됩니다. 연구의 메시지는 아나톨리아의 최초 농부는 로컬 수렵인에서 자생되었다는 것입니다. 7,000년 걸렸습니다. 토기 제조 농경인은 나중 유럽으로 진출하여 그곳 수렵체 지빈을 대치했습니다. 유럽의 농경인의 조상은 아나톨리아인입니다. 기술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얻어집니다. 고대 수렵인들은 스스로 터득한 기술 정보를 다른 로컬인과 주고받았을 겁니다. 사실 아나톨리아에는 농사와 수렵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기술 정보를 교환해 씀직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괭베클리 테페입니다. 1995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진행 중인 터키 남동부 괭베클리 테페 유적지는 지하 3층 구조이며 가운데에는 폭이 30m인 원형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여우, 전갈, 뱀 등의 문양과 기호가 조각된 거석과 독특한 T자형의 석주가 있으며 그중 큰 것은 높이 6m에 무게는 20톤이나 나갑니다. 이러한 원형 구조물은 현재 4곳이 발굴되어 있으며 15개 구조물이 더 묻혀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물은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1,700년 전 것입니다. 빙하기가 끝날 무렵 농경에 들어서는 수렵체 지빈이 건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동물뼈, 야생곡물, 불에 그을린 돌접시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유적지는 로컬 정착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모여서 종교적인 행사를 치렀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기념비적 구조물들을 짓기 위해 동원되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 지어졌는지, 또한 어떻게 이와 같은 대공사가 수렵체 지빈들의 시대에 진행될 수 있었는지 등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선토기 신석기 시대에 건축 및 공학 기술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여러 부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됨으로써 위계적인 사회가 일찍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술 장인이 주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였지 않았을까 합니다. 부족별로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고 맥주를 즉석에서 제조해서 마시며 흥겹게 건설 노동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괭베클리 테페 돌기둥에 표현되어 있는 상징적 동물이나 문양에서 우리는 고대인의 의도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죽은 자의 영혼을 보호하는 의미이거나 부족의 신앙이나 우주에 관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다양한 장식과 공예품들은 신석기 시대 창조적 천재들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설 노동에, 어떤 사람은 부족의 대표로 뽑혀 예술성과 기술을 뽐냈을 것입니다. 선토기 신석기 시대는 질서 속에서 자유스러운 개성 표현이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초기 재배 농업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요즘 시대의 IT 과학기술 전시회 경연장을 연상케 합니다. 해마다 풍요로운 수확기에 개최되는 페스티벌에서 고대인들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했을 것이며 또 중요한 고급 농사 정보도 교환했을 것입니다. 고고학 증거에 의하면 괭베클리 테페가 세워진 연대를 기준으로 앞뒤 2000년 사이에 아나톨리아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신전이 여러 곳 세워졌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기존 신전을 버리고 새로운 신전을 건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1500년 정도 사용하다가 만년 전 즈음 버려졌습니다. 그 사이 고의적으로 신전을 매장하기도 했으며 다시 새로운 기둥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적인 분쟁이나 지배계급에 맞선 반란 등에 휘말렸으리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사로는 인위적으로 묻힌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묻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생태 자원 고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물 부족이 주민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 쪽으로 이동하게 하여 수메르 문명의 초석을 다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는 자연적인 물 공급보다는 관계 시설을 통한 물 공급이 이루어졌고
농사는 대규모로 지어져 생산성이 한참 높아집니다. 이제 농사 짓는 일은 중노동이 되는 거죠. 차탈웨이크는 9100년 전에서 7600년 전까지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었던 신석기 시대의 도시 유적입니다. 레반트 지역에 있는 예리코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평균 5000에서 8000명 정도가 거주했습니다. 출입구가 건물 옆면이 아니라 옥상에 있는데 맹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차탈웨이크 주민들은 죽은 사람을 갈대로 엮어 침대 밑이나 거실 바닥에 매장했습니다. 가옥의 크기와 형태가 거의 모두 비슷하며 유물과 발굴된 유골을 보니 경제적 부의 불평등을 유추할 흔적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평등 사회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적 격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평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웃끼리 붙어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 환경입니다. 2019년 오하이오 주립대 라하슨 박사 연구팀은 차탈웨이크 유골을 분석하여 신석기 농경인은 폭력을 통해 조밀 거주지 스트레스의 출구를 찾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구자들은 742구의 유해에서 1000년간의 인구 동력, 유골의 상처와 손상, 영양 상태 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분석해보니 유골의 손상이 특히 많았던 시기는 도시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였음을 알아냅니다. 조사된 95구의 두개골 중 25%의 시신에서 둥근 돌덩이에 맞았다가 나은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절정인 시점에는 질병도 만연했습니다. 33%의 유골에서 박테리아에 감염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쌓인 쓰레기와 오물, 하나뿐인 옥상 출입구 등이 신석기 주민을 감염에 취약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는 농경이 인류를 폭력에 몰아넣었고 또 감염에 취약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 유적지에서 아직까지 폭력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두개골 조각을 찾아냈지만 종교적 의례로 전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퀘베클리 테페에서는 늦은 여름 한철 모이는 종교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종교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이제 10% 정도만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나머지 90%에는 신석기인 거주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거기서도 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종교는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